명성교회가 새해 첫날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비판의 목소리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신년 할애회를 통해 2018년 새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연고가 없는 미성년 탈북자에게 법적으로 후견인을 선임한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실제 미성년 탈북인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예장합동총회가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한 3355 정오 기도운동을 전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잇따른 세습 반대 목소리에 명성교회가 다시 한번 사과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하나 목사 거취에 대한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는데요. 때문에 진정성 없는 서가문이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홍희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명성교회가 올해 첫날 예장통합교단지인 기독공부에 낸 사과문입니다. 김사만 목사와 김하나 목사 외 당회원 일동 명의로 낸 사과문엔 한국교회에 걱정을 끼쳐 사과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들은 특히 여러 모양으로 보인 질타와 충언을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인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하나 목사 청빙을 책임졌던 김성태 수석장로를 이선으로 물러나도록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명성교회의 세습이 불법적으로 진행됐다는 지적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입니다. 진정 그 속에 사과의 내용이 담겨 있으려면 그 사과의 진정성만큼 후속 조치도 있어야 되잖아요. 말로만 사과한다 그러고 아무런 후속 조치 없으면 그게 뭐 사과라고 말할 수 있나요? 명성교회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부에선 계속해서 세습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05명의 명성교회 교회학교 교사들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부끄럽고 미안할 따름이라며 교회와 김하나 목사에게 세습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명성교회 세습 반대를 위한 신학생연대도 새로운 성명서를 발표하고 진정한 의미의 사과는 교단 헌법에 따라 세습을 철회하는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한편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은 오는 16일 현 동남노회 측 관계자들과 동남노회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을 불러 명성교회 불법 세습 건으로 파행된 동남노회 관련 재판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지난해 새롭게 출범한 한국교회 총연합이 신년 할애회를 통해 새해 사역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한교총은 올 한해 교회 회복을 이루고 나아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데 헌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날 행사엔 이영훈 총회장과 최기학 전계현 총회장, 전명구 감독회장 등 공동대표회장단과 유충국 목사, 신상범 목사 등 한교총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설교를 전한 최기학 공동대표회장은 날짜가 달라졌다고 우리의 모습이 모두 변하는 것은 아니라며 올해 한국교회는 진정한 변화를 위해 거룩성을 회복하고 사랑을 이루는데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신년사를 전한 이영훈 공동대표회장은 한교총은 올해 이단 세력의 성장과 동성애 확산을 저지하고 복음 통일을 앞당기는 데 힘쓸 계획이라며 특히 한기총과 한기연도 우리와 뜻을 같이해 교계 연합기관이 진정한 하나됨을 이뤄내자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교총은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연합사업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은 봉사단을 운영하며 선한 사역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보호자 없이 국내에 들어온 탈북 청소년이 법적으로 후견인을 지정받은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연고가 없는 미성년 탈북자들이 더 이상 보호시설이 아닌 일반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건데요. 관련 내용 한진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 전 북한 양강도에서 탈북해 국내에 들어온 정모자매는 현재 탈북자 구출 사역을 하는 갈렙선교회 김성은 목사 부부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법원이 김 목사 부인 박에스더 목사를 자매의 후견인으로 선임하면서 합법적으로 김 목사 부부와 살게 된 겁니다. 김 목사는 두 자매가 중국에서 장기 매매자에게 팔려갈 위험에 처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직접 찾아가 이들을 구출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직접 가서 정말 최초로 그 대낮에 동남아 밀림을 넘고 구출해서 한국까지 이렇게 데리고 오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김 목사 부부는 어렵게 얻은 새로운 딸들 덕에 웃음이 늘었습니다.
자매들도 김 목사 부부를 부모처럼 따를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두 분 다 우리를 진짜 친딸보다도 더 이렇게 챙겨주시고요. 엄마랑 아빠랑 같이 더 즐겁게 지내고요. 하나님께 예배도 하고 기도를 드리면서요. 이 행복이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두 자매처럼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 탈북자에게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는 통일부 소속기관 하나원에서 교육을 마친 뒤 무조건 보호시설로 보내졌습니다. 보호 양육하기에 적합하다고 하면 혈연관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탈북 청소년 본인과 개인 가정 희망에 따라서 후견관계를 맺고 함께 생활할 수 있음을 확인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목사는 이번 판결이 기쁘기도 하지만 고통스러운 탈북 과정을 겪은 청소년들이 위탁 가정을 얻고 후견인을 지정받기 위해 소송이란 또 다른 어려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 안타깝다는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북한을 출발해서 그 고통을 받은 아이들이 한국에 와서 어떤 시설로 가는 것보단 가정에서 이 아이들이 잘 양육받고 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김 목사는 탈북 청소년들이 판결 없이도 원하는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구TV 뉴스 한진식입니다. 예장 합동총회가 한국교회와 가정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운동을 전개합니다. 이를 위해 총회는 전국의 교회와 신학교, 기관들과의 협력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3355 정오 기도운동은 매일 정오에 3명 이상이 모여 삶의 고민 3가지를 나누고 5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5가지 경건 생활을 실천하자는 운동입니다. 예장 합동총회는 기도운동의 전국적인 확산을 위해 신학교와 기관 21곳과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총회는 8일 열린 발대식을 기점으로 정오 기도운동이 한국교회를 회복하는 기도운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예장합동 전계현 총회장은 우리는 예상하지도 못할 만큼 급변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다며 미래의 한국교회를 위해 다음 세대가 올바른 신앙 안에서 잘 교육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최인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새해부터 캘리포니아가 기호용 대마초 판매를 합법화하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여기에 콜로라도주 덴버에선 미국 최초로 대마초 제품을 자유롭게 소비할 수 있는 카페가 들어설 것으로 보여 논란입니다. 당국의 대마초 카페 영업을 신청한 리타 트세일럭은 카페에선 연기를 내뿜지 않고 먹는 형태로 대마초 음용이 가능하다며 합법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마초 카페가 결국 무분별한 대마초 흡연을 부추기고 청소년 탈선과 범죄율 증가 같은 부작용을 낳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장로교가 동성 결혼을 포함한 공동 예식서 개정판을 출간합니다. 미국 장로교에 따르면 25년간 사용하던 공동 예식서 개정판은 오는 5월에 발간하며 결혼의 의미를 포괄적인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공동 예식서의 저자인 데이비드 캠브럴은 이번 예식서엔 동성혼을 포함하는 결혼의 정의가 사용됐다며 제221차 미국 장로교 총회에서 결혼의 주체를 재정의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대형 교단 중 하나인 미국 장로교는 지난 2011년부터 친동성애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교단은 동성애자도 안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했고 결혼의 정의도 새로 바꾼 바 있습니다. 시카고의 한 교회에서 총기 오발 사고로 15살 소년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리노이주 윌 카운티 크리스천 신앙센터에서 발생한 이번 총기 사고로 15살인 마이클 윌키가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총을 발사한 17살 소년은 윌키와 함께 교회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누군가의 인기척을 듣고 두려워 무작정 소총을 들고 밖으로 뛰쳐나갔다며 바닥에 있는 전깃줄에 걸려 넘어져 손에 들고 있던 총이 발사됐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사촌관계로 우애가 돈독한 두 사람 사이에서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이 소년을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괴한이 침입한 증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영국의 주요 대형마트들이 18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가정에서 사용하는 세제를 포함해 독성 물질을 함유한 제품 일체를 판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합의는 영국 사회에서 독성 물질을 분사하는 공격이 급증하는 가운데 나온 건데요. 경찰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발생한 독성 물질 공격은 5년 전에 3배에 달하는 500건을 넘었습니다. 신원이 확인된 공격자들 가운데 20%는 18세 미만 청소년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영국 내무부는 경찰에 파악되지 않은 사례들을 고려하면 영국에서 한 해 발생하는 독성 물질 공격은 9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난민 대다수가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덴마크 난민위원회는 지난해 대부분의 난민들이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며 개종 후 망명을 신청한 사례가 169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 3년 동안 기록된 사례의 합보다 높은 수치인데요. 주목할 만한 점은 난민들이 실제 세례를 받고 난민 신청을 했으며 덴마크 당국도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점입니다. 그러나 일부 반이민 정책을 주장한 국회의원들은 난민들이 망명자 신분을 더 쉽게 얻기 위해 정치적인 이유로 기독교로 개종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최현욱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기독교연합이 남북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기연은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에 대한 대가로 국제사회 앞에 핵보유국 지위를 요구한다면 우리 정부는 단호한 자세로 회담에 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제28차 총회를 열고 한국 선교사 파송 현황을 보고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전 세계 27,436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으며 선교사가 가장 많이 파송된 권역은 일본과 중국, 몽골 등 동북아시아로 주요 사역은 교회 개척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오는 27일 스페이스노아 커넥트홀에서 2018년 총회를 개최합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는 이번 총회에서 교회 재정 운영의 민낯을 살피고 세금과 비자금을 통해 본 헌금의 그림자를 주제로 공적 헌금 좌담회도 함께 마련합니다. 예장 통합총회가 오는 25일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제6회 국제청소년 성취포상제 포상식을 진행합니다. 포상제는 한국교회 청소년들의 잠재력과 재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통합총회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기독 청소년들이 꿈과 비전을 갖게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